XRP가 정말 기축통화가 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제가 보는 관점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방송을 좀 틀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맞고 틀리고 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하면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근데 추후를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추후를 지켜봐야 된다. 근데 가능성은 너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가지 기축통화에 대한 정의나 그리고 리플사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 그래서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그래도 생각해보게끔 제가 이렇게 쭉 논리를, 논리정연하진 않지만 그래도 논리를 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그냥 뭐랄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지 된다라고 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고 있나? 또 제 방송 듣고 뭐 리플마니아가 갑자기 막 기축통화가 된대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리플마니아는 XRP가 기축통화가 된대요 라고 막 다른 유튜버한테 막 글 쓰고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가능성만 있다라는 거지, 가능성만 있다라는 거지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반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반대적으로는 뭐 전혀 기축달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당장 XRP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게 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보이는데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내피셜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좀 들어주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일단은 기축통화라고 이렇게 쳐보면은 나무위키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은 기축통화란 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개 기축통화가 갖는다고 생각하는 장점은 그것이 기축통화라서가 아니라 기축통화가 될 정도로 강하고 거대한 경제를 갖고 있어서 생기는 장점이다, 요런 이야기가 나와요. 외환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정도로 강하고, 자, 이거는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유로울 정도로 강하고 큰 경제, 바로 큰 그런 시장이 가지고 있어야 기축통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게 IMF나 세계은행에서 딱딱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축통화 이거 보시면은 달러 말건 다른 걸로 거래하지 마라 라고 말해서 기축통화가 된 것이라면 저게 장점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실에서는 어떤 이걸로 XRP로 너네 기축통화를 사용해서 거래를 해라, XRP 말고는 다른 걸로 거래하지 말아라 라고 IMF나 세계은행에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끝까지 이 IMF나 세계은행 어려운 데서 XRP라고 얘기를 못 들으실 거예요. 못 들으실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을 이제 하고, 이제 현실은 다르다라는 사실, 이제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축통화라서 외환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외환 위기에서 자유롭기에 기축통화가 된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달러하고 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축통화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60%를 지니고 있는 주요 기축통화다. 그래서 이제 60% 정도는 이제 결제 통화에 이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야 이제 많은 국가들이 요 통화를
이 달러라는 통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축 통화가 된 거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XRP가 지금 브릿지로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브릿지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무역 결제 통화에 뭐 한 50% 60% 진짜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기축 통화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기축 통화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블로그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요 블로그에 제가 지금 들어갔어요. 경제 금융 이야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시장, 돈, 화폐, 그리고 통화. 자, 경제 활동의 핵심은 뭐예요? 가치의 교환이죠. 여러분, 리플사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인터넷 오브 밸류죠. 결국 가치 교환이죠.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되어져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가치 있는 것을 활발하게 교환할 때 경제는 활력을 띠게 된다. 그래서 가치 교환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바로 시장과 돈. 자, 기축 통화란 뭐냐? 금을 대신하여 결제, 국제 결제 보이시죠? 국제 결제 리플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산 보유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통화. 그리고 자산이라는 거죠. 지금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가리킨다. 이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통화라고 하는 건 커런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산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 미국 달러는 미국 돈이지만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국제적 통화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국제 거래에 그 달러를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달러는 금과 함께 많은 나라에서 국부를 비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자, 기축통화는 이제 매개통화, 국가 간 무역거래나 금융결제 시 사용하는 통화. 여러분, 이런 거 잘 이제 기억하고 계세요. 자, 리플사가 지금 금융권에 있는 그런 은행이나 어떤 송금 업체나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지금 통화를, 국가 간의 통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이제 보유 통화, 각국 부의 축적, 향후 국제 결제를 대비하여 보유하는 통화. 결국은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자, 은행들이 아니면 뭐 어떤 기관들이 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송금할 때 XRP로서 브릿지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XRP의 그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다른 코인들 뭐 이런 다른 화폐들보다는 XRP를 좀 더 선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기관들부터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깔면서 리플사가 가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코인들보다 좀 다르고, 대중들이 먼저 쓰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어요. 그리고 그 이런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어떤 그 마켓이 크게 형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뭐 리플렛에 가입을 해서 어떤 중요한 것을 XRP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기축통화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기축통화는 결국 시장이 정해진다. 그래서 지금 리플사는 시장에게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여러분, 거의 XRP를 따로 건들 수가 없고 시장에 거의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정말 은행에서 기관에서 사용이 되고, 이게 XRP가 브릿지로서 인터레저를 활용을 해서 이게 큰 시장으로서 이제 점점 변화가 되어진다면은 결국 시장에서도 기축통화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코인이든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금융기관이나 은행이나 이렇게 기관들하고 먼저 규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리플사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는데, 쭉 볼게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리플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 받는다니까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기축통화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야 한다. 자, 뭐예요? 국제적인 유통량이 풍부하다. 그리고 온디맨드 리퀴디티라는 그 실시간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거랑 이제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가치가 안정적이다. 가치가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가격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뭐 어떤 기축이 되어져서 나라들만의 그 나라들 화폐 간에 기축이 되어져서 어떤 중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좀 큽니다. 그리고 통화 발행 국가의 통화 관리가 투명하다. 여러분 리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노드를 통해서 지금 밸리데이터도 이제 마련해놓고 통화 관리가 이제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국제적 사용이 자유롭다. 여러분 이게 이제 리플사에서도 이제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제적 사용이 자유롭다. 지금 국제적으로서 지금 전 세계에 시스템을 깔고 뭐 비트코인도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도 있고요. 자, 근데 XRP도 전 세계로 지금 리플렛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 사용이 규제가 어느 정도 되고 은행권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뭐 송금업체, 기관 아니면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리플렛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게임 쪽이나 음악 쪽이나 뭐 아니면 뭐 웹 수익 창출이나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된다는 말이죠. 이제 이게 더 국제적으로서 사용이 활발하게 되어진다면은 이게 가능성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초통화가 되려면 망할 가능성이 낮고 돈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며 가진 게 많고 금융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의 통화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융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 결국 금융권에 리플사가 계속 들어가는 거는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런 핀테크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만남들이 빵용이 주어지는 거 봤을 때도 이런 금융 쪽에 많이 만남을 가져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경제력이 나옵니다. 기초통화 나오는데 경제력,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야 함. 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환율의 안정성, 통화 가치에 급속한 하락 위험 없어야 함. 이제 나왔죠. 그다음에 교환성, 모든 국제거래에서 폭넓게 사용되어야 함. 이제 교환성. 이제 리플사에서는 브릿지 역할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도 좀 있죠.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 그래도 선진화한 금융시장을 갖춰야 하고 금융의 극지화도 폭넓게 진전되어야 함. 자, 이게 크로스보더 페이먼에 관련된 어떤 부분하고 연결고리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세계 1일 외환거래액 통화별 비중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리플사만 유일하게 외환거래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코인 회사는 거의 없어요. 리플사가 외환거래처럼 만들어서 그 거래를 비슷하게라도 해서 XRP로서 이제 전송을 하게끔, 돈이 송금을 하게끔 만드는 게 리플사거든요. 다른 코인들을 외환거래 비슷하게 만드는 회사들, 뭐 스텔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코인 회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지금 외환거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없다고 봐요. 이런 통화 비중을 봤을 때 보세요. 달러가 거의 90%죠. 지금 달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에 대한 그 리플렛, 그 다음에 여러 가지 ODL, 그 다음에 인터넷저를 활용해서 제가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솔직히 중요한 영상은 아닌데 그냥 지금 한참 기축통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H채널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런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지금 이제 리플사 사업만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제 뭐 정치나 여러 경제나 뭐 이런 걸 아우러서 볼 때도 이제 뭔가 그 해결할 그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달러가 계속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미국 부채는 쌓이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금리를 낮아도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라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안 되고 뭐 또 초인플레이션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진퇴양난이에요. 뭐 할 게 없어요. 막을 게 없어요. 여러분 경제 관련된 전문가들 유튜브 하는 거 다 보세요. 지금 경제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답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 1차 해결 방법 뭐 2차 해결 방법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더 망가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버텨야 되냐, 극복해야 되냐,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해결책이 없어요, 이제는. 달러가 바뀌어지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봤을 때 XRP가 보여지는 거는 저는 특히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XRP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그런 보는 관점이 아니라 리플사의 지금 하는 일을 봤을 때 아직 그렇게 빨리 기축통화로 가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리플사가 하는 건 뭐예요? 은행, 금융 이쪽에 파고 들어가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그래서 중앙은행들과도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른 코인들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저는 요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XRP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은행이 XRP를 보유를 한다. 자, XRP를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이거 자체가 없어지고 은행에서 은행으로 사용을 합니다. XRP가 브릿지 역할로.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 이제는 XRP 레저하고 자, XRP 레저하고 자, 여기 인터 레저하고 그 다음에 페이 아이디까지 자, 딱 결합이 됐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기술이 지금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치가 다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XRP가 이제 브릿지로서 활용을 하게 될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또 이제 덧붙이자면은 리플사는 지금 어디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국 중앙은행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디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규제자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축 통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정부나 이런 중앙은행들을 만나서 제가 이거는 내피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어떤 암호화폐를 사용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지금 전 세계에 웬만하면은 리플렛이 그래도 많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자, 지금 정부하고 규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암호화폐를 사용하게끔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를 허용하게끔 만드는 거죠. 각 중앙은행이나 각 정부에서 암호화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은행은 누가 쥐고 있어요?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이 제일 많죠? 어떤 다른 코인들이 은행하고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은 코인이 있어요?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깔려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규제가 풀려지고 코인을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무엇을 선택을 하겠어요? 아, 리플렛 한번 써봐야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으로 한번 보내봐야지. 다 할 거잖아요. 다 하잖아요. 근데 XRP가 뭐 빠르기도 빠르겠지만 이미 많은 은행들이 XRP를 선호를 하고 쓰려고 해. 그러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XRP로 가겠죠? 그러면 은행들은 XRP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다양한 화폐들 중에서도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를 해주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XRP로 보내야 되니까, 은행에서 은행으로 XRP를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우대를 하겠죠. 다른 거 코인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다른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스템들은 다 구축을 했다. 그래서 리플사가 지금 빨리 해야 할 일은 규제를 빨리 해달라. 규제를 빨리 해달라라고 애원을 하고 요청을 하는 코인 회사가 어디 있어요? 리플사밖에 없죠. 리플사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계속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자들은 아직 정부자들은 아직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이 되겠지만 리플사는 준비가 된 거라고 좀 봐요. 리플사가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진짜 규제가 되기만 하면 기관들이 사용을 하고
XRP 브릿지로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기축통화로서 가깝게 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서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죠? XRP 레저하고 인터 레저하고 자 페이 아이디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스프링 행사인데 자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했었죠. XRP 레저하고 인터 레저하고 그 다음에 페이 아이디 자 요거 세 개가 이제 프로토콜로 개발자들에게 제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 페이 아이디가 리플렛하고 지금 합병 중이다 라는 뉴스를 리플사가 직접 뉴스 내보낸 거 아시죠? 리플 인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진행 중이고 있어요. 진행 중이고 있어요. 리플렛하고 페이 아이디하고 연결되도록. 페이 아이디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인터 레저로 개발된 인터 레저를 기반으로 한 어떤 다른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리플렛 안에 따지고 보면은 XRP 레저하고 인터 레저하고 페이 아이디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이해하시죠? 자, 이제 요거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이제 은행권만 아니라 금융권만 아니라 이제 게임 산업, 음악 산업 아니면 웹 요런 우리가 같이 쓰는 요런 웹 수익 창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뭐 아마존에서 물건 사기도 하고 뭐 음악을 뭐 내가 구매하기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얻기도 하고 자, 이런 다양한 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환경은 뭘로 바뀌냐?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이런 걸로 이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은행에서 우대하는 게 뭐예요? XRP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로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겠어요? 다 XRP로 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다른 코인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코인 모을 수 있죠. 화폐는 뭐 각자마다 다른 거니까 각 나라별로도 화폐도 있고 CBDC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받고 싶은 걸로 받을 거예요. 하지만 금융권에서 원하는 것은 XRP라는 거죠. 그런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필요성 때문에 XRP가 기축이 될 확률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있겠다. 아직은 멀었어요. 왜냐? 아직 지금 은행이 암호화폐 가지지도 않았고 가지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를 XRP로서 활용을 한다라는 게 과연 모든 금융권에서 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보시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 가지 리플사가 지금 일하는 거 봤을 때 뭔가가 냄새가 좀 조금씩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 미국이 해결할 건 없어요. 미국이 이런 경제 위기, 달러의 하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경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뭐 금리를 인하여 아니면 MMT 무제한 양적 완화 해도 지금 안 될 판인데 뭘 합니까? 방법이 없다고요. 결국은 화폐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XRP의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보인다. 그러나 장담은 할 수 없다. 아직은 진행 과정 자체가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무작정 기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절차나 그림들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무작정 된다. 무작정 정치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상승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서론부터. 기축이란 통화가 뭔가부터 지금 짧게라도 오면서 리플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